네, 오늘 말씀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했고, 그런 와중에 최순실 씨도 오늘 재판에서 돌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구속된 지 벌써 1년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6, 7개월 동안 외부 접견도 못했고, 한평방에서 CCTV를 감시한다고 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제 이제 CNN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구치소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최순실 씨의 발언도 여기에서 맞춰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부를 향해서 굉장히 뭔가 호소를 하면서 설득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수사와 지금 재판 공소를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나를 굉장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넘어서 협박까지 했고 핍박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구치소 안의 현황이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감옥 안에 화장실에 칸막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재소자가 혹시 그 안에서 혹시 뭐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고 다만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앉았을 경우에는 몸만 가슴 위쪽으로만 살짝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했는데요. 최순실 씨는 이러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어떤 요소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상태가 원비호와 비슷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에게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서 좀 특검 측을 조금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원비어라면 지금 그 북한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다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이 그 미국 CNN에 그리고 인권 침해 관련해서 조금 제소를 유엔 인권위에 하겠다 이런 것과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본인도 핍박받고 있다. 이 논쟁 자체를 사실 박근혜 최순실은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두 주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자체를 정치적 이슈화하는데 본인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최순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형이 선고될 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 논쟁 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죄가 없고 한 사람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다. 속아서 이렇게 됐다 얘기했으니까 최순실에 대해서 사실은 최순실이 주도했고 본인은 아무런 일을 한 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 원비어 얘기를 한 건 제가 볼 땐 이래요. 아무 맥락도 맞지 않지만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비어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있었고요. 한 1년 정도 있었지만 고문 당하고 그랬었죠. 아주 힘든 일을 겪어서 결국 사망하게 일자리 병이 와서 질병으로. 근데 그게 자기와 똑같다. 그걸 이제 일치시키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뭐 되든 안 되든 뭔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그렇게 원비어처럼 본인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 원비어 사건을 얘기한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 원비어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핍박받고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번에 이제 작심 발언을 할 때 앉아서 얘기했는데 오늘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서서 마이크까지 별도로 잡고 지금 줄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새벽에 검찰 쪽 사람과 나간 거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야기한 어떤 태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에 이야기하거나 할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금 목소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법정에서 실제 최순실 씨의 이야기, 오늘 한 이야기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공손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지만 목소리가 쩌렁쩌렁 법정을 굉장히 울리도록 목소리 톤이 높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본인의 어떤 딸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그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성희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엉뚱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도 과연 정유라가 본인의 어떤 자의로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삼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경재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관이 정유라가 진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냐,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 부분을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아주 단호하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나왔고 특검에서 불러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네. 또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옥중에서 소송해서 자기 건물 일부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지금 본인이 그 감옥에 쓸 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왜 또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이 불법적으로 모은 돈을 지금 환수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그런 여론을 좀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찾아봐야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해서 환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금고 얘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두 개의 금고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도 상당히 모르는 상황에서 또 외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의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돈이 없다는 내용을 내세우면서 그걸 좀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영장 부당하다. 더 이상 재판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한 데 이어서 지금 최순실 씨도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에도 신문 시간 길고 재판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그 재판 진행은커녕 이 피고인들 다독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은 재판부가 이 재판을 시작할 네.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양쪽 진영,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국민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예견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저도 법정에 가서 한 3차례 정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사실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개입을 해서 변호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제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어떤 신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를 보게 되면 최대한 그 변호인 측에서 양측 변호인 측에서 하는 내용들을 제지하지 않고 최대한 어떤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공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로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판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향후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진행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다는데 최순실 씨도 지금 약으로 버티는 중 어떤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공황장애가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질병이 아닌가 싶은데 약으로 버티는 중이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했고 지금 재판정도 그렇다면 휴정하는 것도 지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라면 이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한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힘신이 필요한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재판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초고도의 집중을 해서 재판을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재판 끝나면 그냥 구치소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심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재판부인데 재판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렵거나 힘들다는 걸 토로하지도 않는데 피고인인, 재판을 받아야 된 피고인이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진료 기록을 제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법정을 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 정도는 빼주는 아마 그러한 어떤 배려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네. 재판 진행 등이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두 피고인들이 혹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변호인들끼리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전 조율이 있었다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최순실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따라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어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죠. 그래서 최순실과 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엮이면 엮일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함께 가는 건 아니고 최순실 입장에서야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죄로 봤을 때, 죄목으로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치시켜서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세력이든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집회도 하고 여론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최순실도 이 사건을 함께 엮어서 본인도 거기에 혜택을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지금 보면 자막에도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은 안 전혀 안 했다고 했죠. 합니다. 안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은 이제 완전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순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정 부분 뭐 옹호하진 않지만 최순실 씨를 비판하지 옹호하는 않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예를 이런 거잖아요. 최순실이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연결되면 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죄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최순실의 죄를 최대한 깎으려고 하는 것 또는 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최순실을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 들어가면서 조금 갈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둘이 발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의 그 국제법무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MH그룹이 인권 침해 부분을 또 제기했잖아요. 이것도 나름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의 초점이 그 인권 쪽으로 정말 쏠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과 관련된 게 아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히 다르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다. 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문제를 진정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조사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각하된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유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어떤 그런 점도 있기도 하고 또 해외의 어떤 이 기사를 보거나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국내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여론이 환기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국제인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진정이 들어왔다 해서 그냥 반드시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국가의 60일 이내에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 내용과 실제 주장된 내용 그리고 그 주장에 첨부된 근거 자료를 비교를 해봐서 사실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파악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진정으로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잠시 뭐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재판이 너무 많다는 거, 일주일에 4번씩 한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 몸이 아픈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등등을 얘기하면서 또 나온 게 그 침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침대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넣어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허리가 나빠져서 침대를 넣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대를 주지 않은 것도 인권 침해의 하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다른 그 재소자 같은 경우는 한 평도 안 되는 남짓한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0.5평 정도의 한 사람당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혼자 지금 10평 가까운데 지금 있는데도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입장에서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저는 이미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때문에 7,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매트리스도 따로 준비해서 드렸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법무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침대를 저기에 드러나 보세요. 특혜 논란이 얼마나 또 크게 나겠습니까? 방에 다 사람들 다 있는데 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예우는 결국 보안 업무만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호 업무가 예우의 유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세식 병기도 혼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매트리스도 주고 또 TV도 설치해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거를 무슨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게 우리나라의 다른 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에 봤을 때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예.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침대 관련해서 항상 당시의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를 삼기도 하고 문제를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600만 원 이상 되는 침대, 그다음에 400만 원 후반대, 490만 원인가 그 침대,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 뭐 이렇게 침대가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허리도 안 좋고 해서 침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침대가 없어서 굉장히 좀 통증도 많이 호소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 정말 이례적으로 침대를 줄 수 있습니까, 사실? 구치소에 개별적으로 침대를 넣어달라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어떤 네.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구속되기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예 디스크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구치소 일반 방이 아니라 그 병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그 병동에 있는 침실을 이용하게 하는 예. 그런 방법은 있지만 이 안에다가 개별적인 어떤 그 침대를 넣어주는 것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도소의 그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마음대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침대를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의성 있는 조금 더 푹신한 그 매트리스를 여러 장 깔아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 월요일 날, 더 이상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도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원래 화요일 재판도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만 내일도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이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과거에 뭔가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고 특검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과 그리고 본인이 삼성동으로 이제 퇴거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민경욱 당시 이제 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12일 날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과 예. 엊그저께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난 10월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죠. 똑같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이나 증거들이 죄가 있다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본인이 결국은 처벌을 받고 그러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유영하 변호사나 아니면 조력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7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결국 정치적 이슈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인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재판부를 향해서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여론을 향해 저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모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움직여달라. 그 말은 뭐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주도가 돼서 여론을 좀 몰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핍박받고 있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위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친박계 내부에서도 지금 자진 탈당하라, 혹은 탈당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구치소에서도 편지를 보냈는데 친박계 의원의 그 편지를 반송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동 자체에서 불편함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런 건데, 왜냐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고 하면 본인은 오로지 혼자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출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아니면 옹호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정 부분 친박이나 박근혜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함이 묻어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끝까지 본인은 스스로가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출당시키는 것을 또 다른 어떤 본인에 대한 핍박으로 볼 것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여론에 활용하는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홀로 서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오늘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엔 또 그것도 쉽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민은 되는데, 다행히 지금 MH그룹이라는 데가 나타나서 과연 그 MH그룹에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하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일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사람일 것이다, 짚히는 데가 있다, 뭐 이 사람을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심히 변호했기 때문에 혹시 아닐까, 이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세계 역사에 동서고금한 유례가 없는 사기, 거짓, 졸속의 탄핵 소추였음을 깨끗이 증명했습니다. 네,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MH그룹을 접촉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MH그룹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가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법률가 단체라든가 뭐 박사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주요하게 활동하는 인사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그룹에서 이 MH그룹을 접촉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컨대 이제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 협회장도 했기 때문에 협회장을 하는 동안 다른 어떤 외국의 협회와의 어떤 교류 활동도 했고 또 미국에서의 어떤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뭐 그러진 않았겠습니다. 꼭 짜고 하는 것처럼 같은 날 아프다고 하고 며칠 사이로 아프다고 하고 재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정농단 재판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